앞으로 이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지역과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1급지라고 하면 강남 3구를 이야기하겠죠. 만약 2급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가장 이제 가격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개포동이라든지 방배동에 비해서는 좀 가격대가 조금 부진하고요. 오히려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용 8사 기준으로 보면 2024년 목동 1단지가 2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는데요. 이게 레미안 플레스티지 33억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목동 1단지가 17억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플레스티지가 28억이니까요. 유사하게 지금 현재는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오르더라도 강남이 또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목동 재건축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이런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2025년 새해가 어느덧 2달이 갔고요. 이제 봄이 왔는데요. 오랜만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에 나와봤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14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현재 가치와 앞으로 거주나 투자하기 유망한지, 그리고 재건축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알아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목동에 살기도 하셨죠? 우리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목동은 왜 목동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아파트 명칭이 왜 신시가지 아파트일까요? 예, 1980년도에 서울 양천구, 당시에는 이제 강서구였습니다. 그 목동하고 신정동 일원의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들어선 아파트인데요. 각종 공식 서류에 명칭을 쓴 것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동 7단지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입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시가지 아파트라는 걸 쓰고 있으시죠. 예. 목동이 거주하기 좋다, 교육시키기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여러 지인이나 취재원들 사이에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목동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광받는 주거지가 된 것입니까? 예, 목동의 그 목자가 나무 목자입니다. 논밭이 많은 전형적인 시골이었고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안양천이 범람하는 상습 침수구역이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규모 이제 500만 호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를 유치를 했죠.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서울 올림픽 게임 같은 걸 유치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 주변이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당시에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요. 외국분들이 오시면 뭔가 이제 슬럼화되어 있는 느낌도 나니까 여기를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해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라든지 상업 지역들도 좀, 행정 지역들도 좀 넓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에도 지금 보행자 전용 통로를 보시면 여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일방 통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목동 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4개 단지 합쳐서 부지 면적만 20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만 26,629세대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서울의 주거 선호 지역에 있는 대단지다, 이거 외에 또 다른 환경적인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예, 목동은 이제 저밀도와 고밀도 이렇게 같이 개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편은 이제 저층이고요. 그다음 이쪽 편은 이제 중층 아파트들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랜드마크형으로 개발됐다고 볼 수 있고요. 용적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사업성은 아주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목동하면 일단 가장 먼저 학원가가 떠오르는데요. 중학교 쪽으로 이제 유입하는 인구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월천중이라든지 아니면 목운종 이런 데들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95%가 넘고요. 특목고 진학률은 20% 가까이 되니까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아주 좋은데요. 지하철은 이제 2호선, 5호선, 9호선이 들어오고요.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강북 횡단선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행복한 세상, 목동 종합운동장, 실내 아이스링크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 생태공원이라든지 파리공원,
그리고 양천공원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지금 이 단지 돌아다니다가 보면 하얀색 현수막에 이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14개 단지 중에 지금 가장 재건축 추진이 빠른 단지는 어디예요? 예, 지금 안전진단은 다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6단지가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4단지가 따르고 있는데요. 6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16일, 그리고 14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6일 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죠. 86년도에 6단지가 입주했는데요. 여기도 용적률 300% 가까이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49층, 15개 등 2173가구로 재탄생하게 되고요. 87년도에 중론된 이제 14단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 300% 이하 적용을 받아서 최고 49층 5123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6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조합 직접 설립할 예정인데요. 아마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14단지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는 조합이 설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나머지 단지들 지금 추진 현황은 좀 어때요? 예, 정비계획 공람이 완료된 단지가 4단지, 6단지, 10단지, 그리고 14단지이고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5단지, 7단지, 8단지, 12단지, 13단지입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9단지, 11단지입니다.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목동 1에서 3단지죠. 종상향 문제 부분도 작년에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동 그린웨이,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하지 않고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이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정으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아파트 단지도 돌아다녀 봤는데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좀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단지가 아닐까 싶은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재건축 사업성을 평가할 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거든요. 그게 2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가장 낮은 데가 한 110% 정도 되고요. 높은 데도 뭐 160% 수준이니까요. 사업성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가장 낮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5단지인데요. 1848가구에서 재건축을 하고 나면 3832가구로 됩니다. 거의 2000가구 이상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전용 93제곱미터를 가지신 분이 전용 84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3억 3천만 원 정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50평이 넘는 평형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1 재건축이라 그러죠. 뭐 그런 물량들도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목동에 사셨거나 뭐 지금 사시는 뭐 취재원분들께 좀 많이 여쭤도 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이 14개 단지 중에 살기도 좋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단지는 어디일 것 같냐? 이견 없이 2개 단지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5단지와 7단지였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목동에 사셨잖아요. 좀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5단지가 일단 뭐 사업성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117.2%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대형 평형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이 29.2평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할 때 종상향되고 대지 지분이 높으면 내할 분담금도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소유자 같은 경우도 대형 평형을 가지고 있으면 2채를 또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군, 녹지, 공원 등 편의시설이 단지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후로 봤을 때 일단 뭐 입지가 최고입니다. 목동역과 오목구역을 끼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목동점도 있을 뿐더러 SBS라든지 이런 방송시설들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에 있어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목로 앞에 메인 학원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이제 가까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용적률은 124.76%로 사업성도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됩니다. 양천구와 이 목동의 지역 가치를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 좀 몇 가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뭐 목동선 경전철 신축, 신정 차량기지 이전 사업 같은 건데 이 사업들 지금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뭐 목동이 재건축된다는 게 가장 큰 뭐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첨단 물류 단지로
탈바꿈하는데요. 올해 건축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뭐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공동주택 시공사로는 이미 삼성물산이 뭐 거의 내정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목동선 경정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월동에서 이제 당산역까지 가는 건데요.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작년 7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죠. 우리 예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렇지만 뭐 재건축할 때 같이 뭐 이렇게 이런 호재들도 있으면 좋으니까요. 어쨌든 사업 시행 인가 때 뭐 다시 또 뭐 신청하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재정 사업이었죠. 이걸 이제 민자로 돌리는 방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정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김포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데요. 김포시는 이제 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3월에 양천구와 김포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공동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천구는 이제 서울시에, 김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뭐 이 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우리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20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죠.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동 재건축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목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재가 많은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지금 묶여 있는데도 시세가 조금씩 좀 움직인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예, 토지가 사실은 이제 거래를 늦출 수는 있지만 가격에는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목동 구단지가 주민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평형이 2월에서만 뭐 한 5건 정도 거래됐으니까요.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래서 이제 7단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게 44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거래된 게 35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이 아직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일 정도 그죠? 더 실거래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훨씬 더 건수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가 같은 경우는 목동 구단지가 12월 달에 뭐 말씀드렸던 27평형이죠. 그게 17억 6천만 원의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14단지 전용 83제곱미터가 작년 12월 달에 18억 5천, 그리고 10단지 전용 106제곱미터가 2월에 21억 5천, 그리고 13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올해 2월에 18억 6,500만 원, 그렇게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용 84 기준으로 한 20억 내외 정도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관점에서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비슷한 면적대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목동 재건축 아파트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시세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지역과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서울에서 1급지라고 하면 강남 3구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만약 2급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가장 이제 가격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들은 재건축이 되면 이제 평당 1억 정도 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개포동이라든지 방배동에 비해서는 좀 가격대가 조금 부진하고요. 오히려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2024년 목동 1단지가 2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는데요. 이게 레미안 블레스티지 33억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목동 1단지가 17억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블레스티지가 28억이니까요. 유사하게 지금 현재는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오르더라도 강남이 또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목동 재건축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이런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 현장을 돌면서 거주 환경을 좀 살펴봤고요. 재건축 진행 상황, 투자 여건 등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풀리는 상황하고 재건축 진행 조건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를 걸 생각하시면 지금 충분히 거주를 하러 들어오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돈 버는 결정, 성공적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